원래 오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요. 여야 대치만 하고 청문회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. 대치 상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오늘 회의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왜 이러세요?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위원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?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? 여쭤보겠습니다. 위원장님께. 없습니다.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. 청문회를 지금 뭐 안 늘겠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요. 양당 간사 간이 합의가 되면 양당 간사 간이 합의가 되면 청문회니까 거기서 간사 간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의를 선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청문회 안건은 상정이 안 됐고 열리지 못했습니다. 다음 날짜는 아직 정했다는 소식은 없고요. 자료 제출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속내는 글쎄요. 청문회를 국민의힘 이미자 위원장이 안 하겠다라는 거 어떤 속내, 어떤 목적이 있다고 좀 보세요? 제가 볼 땐 이해운 후보자의 여러 가지에 부각되고 있는 의혹들을 계속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인정하지 않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하든 말든 결정해.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야. 라는 식으로 지금 털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같아요. 일은 하면서 싸워야죠. 국회법에서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하게 되면 국회는 그걸 검증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. 이건 법에 규정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 과거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씨부터 시작해서 다 법을 어기려고 해요. 그리고 세상에 자료 지금 국민의힘은 15%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. 15%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자료 안 냈다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? 검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? 이해운 후보자가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검증하겠다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러면서 보이콧을 해요? 아니 검증하는 공간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어떻게 검증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략적인 수단으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. 모든 것 갖다가. 적어도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.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밝혀졌어. 이해운 후보자가 되게 문제가 많아. 그래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. 국민의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절차들을 하는 걸 보면 매우 정략적으로 모든 법률적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 같다. 그거 정치 아닙니다.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잘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인사청문회는 진행을 해야죠. 근데 그 자료 냈다 안 냈다 이건 항상 논란이 있었죠. 근데요, 저는 그 청문회를 하는 취지상 반드시 내야 될 자료는 있다 봐요. 예를 들어 제가 장관이 됐다. 그래서 제 계좌를 내라고 했다.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장관 때려쳐야죠. 제 계좌는 이게 내라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정여세 포탈이나 세금 포탈 때문에 계좌를 안 낸다든지. 저번에 그 안규백 장관은 그 방위병 출신인데요. 병적 자료를 안 내더라고. 국방부 장관을 하겠다는 분이 도대체 군대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안 냈잖아요. 근데 지나버렸지 않습니까? 제 말에 꼭 의원들이 무리하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거 맞아요. 그러나 검증에 꼭 필요한 자료는 최소한 장관 하겠다면 그 정도는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. 청문회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는 건 아니죠. 하긴 한다는 거죠. 이 자료 제출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청문회 일정을 잡자라는 게 이미자 위원장의 이야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처럼 뭐 나오고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용인한다면 다시 청문회 날짜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개의한 다음에 정회하면 또 현실적으로 그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진짜 안 할 가능성도 있다.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이해운 이 청문회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럼 왜 보이콧하는가?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. 청문회를 통해서 더 자세히 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걱정하는 건
이거 청문회는 요식행위고 어차피 임명할 거 아니냐. 이러니까 그냥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청문회장, 그러니까 상임위장을 못 들어간 거죠.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야당에서는 지금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제출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아니요,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습니다. 야당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자진 사퇴는 고려 안 해주세요?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. 관계기관들이 내야 되는 자료들은 이미 자료 보존 기간이 지나서 심지어 30년 전, 40년 전 거를 달라고 하시니 국가기관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내는 것들이 많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서 이미 3시에 제출했고요. 그런데 정관장님 원래 인사청문회라는 게 그 전에 이제 의원실이나 당에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있으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예. 하고 결정적으로 본 게임은 청문회에서 그거를 검증하고 물어보고 해명을 듣는 거잖아요. 예. 그 자리 자체를 안 한다는 게 그게 혹시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실익이 더 많지 뭐 않을까요?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청문회 해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이해훈 후보자 감싸게 급급할 거고 예.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그 임명 강행할 거 아닙니까? 그런 정해진 결론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예. 언제까지 이런 국면이 연출돼야 되느냐? 그러면 차라리 청문회 없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이거 청문회 해야죠. 예.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시간 끌고 싶을 거예요. 시간이 끌면 대통령의 부담감은 계속 커지잖아요. 그리고 또 임명을 만약에 철회했어요. 그러면 사람 왜 데려갔냐고 할 거 아닙니까? 어차피 욕먹을 거 예. 원칙은 지켜야 된다. 그래서 청문회 할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꼭 먹고 알 먹으려고 하는 거죠. 청문회도 안 하고.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. 그렇죠. 청문회도 안 하고 또 자신이 20년간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. 예. 계속해서 막상 대놓고 비난하기는 불편할 거 아닙니까? 예. 그 이해훈 의원도 그 의원들의 자신의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있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원한을 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지만 이런 논리적 계산보다는 대통령이 정권 초에 야당의 어떤 한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 정도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를 준 거잖아요. 700조 가까운 예산을 움직이는 자리를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검증할 기회를 주고 만약에 검증 결과 국민 눈높이에 정말 맞지 않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다. 예. 그러면 이건 비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하기 싫어서 청문회를 하기 싫은 거 이건 뭐 알겠어요. 속셈은 알겠지만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가야 된다. 그래서 예. 빨리 신속하게 청문회를 열어야지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료가 오더라도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거 보면은 글쎄요 조만간 다시 열리겠다 이런 전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해훈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시댁이 꽤 시아버지가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거기서 그걸 통해서 정계에 입문했고 권력 의지라고 하잖아요.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. 이런 평가들을 좀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했었잖아요. 예.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이 시아버지가 영남 지역, 울산 지역에 상당히 큰 정치인이었고 보수 지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그 시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 네트워크나 정치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 입장에서도 정치를 매우 하고 싶었으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다니면서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예. 그 국민의힘에서요 강남 지역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예를 들면 힘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신망이 있거나 이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3번이나 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해훈
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치인이었던 거죠.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운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인정받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예. 하나의 중요한 뭐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서 아주 매우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활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. 뭐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만 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도 감싸는지 안 감싸는지 청문회에서 예. 이건 확인이 아직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뭐냐면 다 벼르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. 민주당 의원들이 다 벼르고 왔습니다.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예.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판을 안 깔아주니까 막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. 근데 또 하나는 이거 인사청문이 법에 의해서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. 최장이 20일이에요. 청문 요청을 하게 되면 예. 또 계속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. 무한정 미룰 수는 예, 없죠. 인사청문회에 의하면 예. 원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15일 내에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한다면 단서 조항으로 20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22일인가 그게 마지막 시점이에요. 예. 그래서 자료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은 15% 얘기합니다만 이해훈 후보 같은 경우는 75% 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예. 차이가 너무 나는 거거든요. 전 그러면 이제 명분이 없다. 자료 문제도 아닌 거잖아요. 따지고 보면 저것도. 저보다 더 덜 낸 사람도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통과된 사람도 꽤 있을 건데 그래서 빨리 내일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진짜 문제가 있고 잘 준비해 오셨으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밝히세요. 내일 밝히면 밝힌 게 다 사실이고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힘으로 예를 들면 임명을 하겠습니까? 예. 근데 법에 보면요, 그 위원장이 거부하면요, 다수당의 간사가 청문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민주당 잘하는 거 있잖아요. 단독 처리하는 거. 단독으로 청문회 하시면 되잖아요. 이미 가능하다고요? 법에 간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. 위원장이 안 하면. 예.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방 처리가 완전히 상습화돼 있잖아요. 혼자 청문회 하시면 되잖아요. 준비한 게 많다면서요. 한번 검증해 보세요. 아니, 이미 국민의힘은요, 검증 끝났어요. 부적격자로. 청문회 하나 안 하나. 근데 이미자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. 간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.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미자 위원장이 아마도 진행을 하면서 청문회를 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예.